본 분석은 미국 시장 하락 시나리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대응 방법입니다. 영상을 만든 이유는 개인 투자분들이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잘 지키고 운영하여 미래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23년 미국 주식의 운명부터 시작해서 지수를 확인해보고 애플의 적절한 매수 가격대는 어디인지, 방어적으로 투자한다면 적절한 대안 두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갈무리해보면 국제유가는 3%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이며 중국 경기 재개에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대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이라는 역학관계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실업자 증가에 시장이 활짝 웃긴 했지만 이 경기 침체는 결국 기업의 이익 악화와 함께 온다는 점에서 시장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블랙록이 이야기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자주 바꾸세요. 아직 바닥은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이 올해 침체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경제를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리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3년에는 전보다 자주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더 잘게 분류된 투자 자산을 골라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아직 바닥이 더 남았다고 분석한 이유는 앞으로 닥칠 경제 충격을 증시는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가 저번 연도보다 힘들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과연 모두가 예측하는 방향대로 갈지 혹은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결국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두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미국 시장을 객관화해 보겠습니다. 올해 투자 키워드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객관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키워드는 적자 생존입니다. 3고 시대라고도 하죠. 고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곧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일단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레벨에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연준 정책 선회는 어렵겠죠.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최종금리가 임박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신용위기가 없다면 고금리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은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무너진 10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올해 시장의 관심은 경기 침체 여부를 보여줄 단서로 4분기 어닝 시즌으로 일단 향해 가겠죠. 경기 침체가 물가의 압력을 완전히 사그라뜨리면 연준의 긴축도 완화되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의 강도 역시 문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23년 난이도는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수치와 통계 등 정량적인 결론뿐 아니라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정성이 필요한 23년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하마가 물을 먹고 있네요. 하마는 연준이죠. 연준의 스킬은 두 가지 있습니다. 양적 긴축 강화, 대차 대조표 축소, 시중에 풀린 돈, 아직 연준이 원하는 만큼 흡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의 끝까지 남아서 수영을 하면 안 되겠죠.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운영을 하셔야겠습니다. 금주 증시 일정 가장 중요한 건 1월 6일이죠.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 발표되고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해당 이벤트는 목요일 자정이 지난 후,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주요 지수 차트 매우 중요하죠. S&P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인덱스, 다우 인덱스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S&P 500 1년봉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파란 색깔 원을 먼저 보시면 이때 IT 버블이 일어났던 해죠. 3년 연속 하락하고 그 다음 5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리먼 때 같은 경우는 긴 꼬리를 2번 만들었고, 리먼이 터졌던 그 해 2008년에는 해당 지지선을 강력하게 테스트했죠. 하지만 결국 방어에 성공하고 미국 증시는 무려 10년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요 이동평균선 21선과 주가의 괴리율이 멀어지면 당겨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자 차트의 원리 중 하나인데요. 지금 그 IT 버블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에 마무리되었던 음봉이 21년도에 만들어졌던 양봉을 완전히 잡아먹었기 때문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S&P 500이 만약에 올해에도 하락을 한다면 3257에서 3296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꼭 해당 구간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21선까지 붙이는 작업을 만약에 큰 손들이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3000포인트 이하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락 시나리오에 대한 근거 두 번째는 바로 다이버전스 지표인데요. 주가는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었죠. 게다가 RSI 수치, 해당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에서 다이버전스 발생했습니다. 주가는 상승했지만 지표상에서 하락이 일어났다면 하락 반전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1년봉입니다. 이때가 IT 버블, 이때가 리먼이었죠. 작년에 꽤 강하게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게다가 양봉까지 먹혔죠. 그렇다면 올해도 만약에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1920포인트에서 1996포인트를 다음 지지선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고, 그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추가 지지선을 월, 주, 1단위로 세분화한 다음에 대응을 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인덱스 1년봉이고요. 마찬가지로 IT 버블, 리먼 파산 때를 돌이켜보면 강력한 음봉이 발생하면 그 다음 연도도 음봉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요 이동평균선 21선과 캔들 간의 괴리율이 너무 멀면 다시 당겨올 확률이 높다. 그런데 당기는 과정에서 서서히 당기는 게 아니라 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00포인트를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봤을 때 해당 구간이 깨진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일단은 10,000포인트를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월, 주, 1단위 세분화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스닥 6,50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24년까지 말이죠. 이렇게 예측을 드리는 것보다 특이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간단하게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브리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봉을 브리핑 드리는 이유는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얼마만큼 하락했고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 우리들이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다우존스 인덱스이고요. 마찬가지로 IT 버블 때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의 차트입니다. IT 버블 때 3년 연속 하락이 나왔고 리먼 브라더스 때 가장 큰 음봉이 발생했었죠. 하지만 보란듯이 긴 꼬리를 달고 다음 연도에 양봉으로 마무리 성공하면서 미국 증시는 10년 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리먼 브라더스 때 터졌던 거래량, IT 버블 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이때도 비슷한 거래량이긴 했습니다만 다음 연도에 상승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차트상 주요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이 괴리율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1년봉의 하락이 지속된다면 IT 버블 때처럼 3년 동안의 하락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우존스는 22,638포인트 혹은 그 위까지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들이 그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 봐야 된다.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드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해당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의 하락 반전 신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우리들이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낮은 유동성 장세에서 해야 될 일, 기대 수익을 낮춘다. 두 번째, 예수금 운영을 보수적으로 한다. 즉, 한 번에 100만원 투자하실 비중 30만원으로 줄여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장주는 확실한 회사들을 선택하여 기회를 기다린다. 증시 전체 하락은 좋은 기업의 저가 매수 기회라는 사실은 자명하죠. 네 번째, 확실한 성장주에 투자한다. 예시로는 애플을 들 수 있겠죠. 애플만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성장주가 뭐가 있을까요? 애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 이 성장주를 좋아하지 않는 워렌 버핏도 애플에 6년 동안 투자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애플의 월봉 차트를 통해 얼마에 살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분석하기보다 큰 틀에서 주요 이동평균선 두 번째 추세선이라고도 하죠. 해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주가의 상승이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하락이 또 일어났을 때 맞닿는 포인트, 바로 이 포인트가 99달러에서 106달러죠. 그렇다면 현재 가격 129.9달러에서 99달러에서 106달러까지 추가 하락을 기다린 다음에 해당 구간에서 애플의 신규 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이 직접 애플카를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경험상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기보다 자율주행 애플카에 들어갈 고성능 칩을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도 높고 위험도도 낮겠죠. 여러분들이 애플 CEO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훨씬 더 리스크도 적고 기존에 하던 장점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칩 생산이라는 신규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애플은 아이폰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애플의 가치를 믿는다면 99달러에서 106달러 사이를 한번 유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포트폴리오 두 가지를 공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햄버거 하면 떠오르는 기업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죠. 맥도날드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고물가 압력 하에서 소비자분들이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 외식에 대한 저가 소비가 선호되고 있죠. 맥도날드는 최근에 가격을 10%나 올렸어요. 그럼에도 동일 매장 매출액은 지난 1년간 미국 지역의 고객 트래픽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08년, 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달러 메뉴 등 저렴한 가격과 브랜드 로열티를 강점으로 외형 성장을 이끌어냈음을 감안한다면 대외 변수 둔화 환경에서도 소비를 이끌어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개선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겠는데요. 23년 환율 그리고 원재료 부담이 전년 대비 완화됨에 따른 이익 개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진행된 가격 인상 효과를 바탕으로 수익성 확보가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견조한 수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마진 회복 흐름까지 고려를 봤을 때 영업실적 개선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다음은 맥도날드의 영업실적 추이인데요. 왼쪽부터 오른쪽 시간 흐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연도별로 보신다면 21년, 22년, 23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영순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더라도요. 22년 대비 23년의 성장 예상은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파느냐 가장 중요하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맥도날드의 1봉입니다. 참고로 맥도날드 검색어는 MCD이고요. 자, 일단 최근에 고점을 두 번 만드는 안 좋은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263.5달러 보조 지지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맥도날드의 투자를 고려한다면 256.4달러에서 1차 대기를 고려해보시고 얼단 구간에서 지지 성공했네 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지지에 실패했다 라고 한다면 230불 중반 초반대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얼단 구간에서 반등 이렇게 지지 성공한다면 그때부터 해당 가격대를 2차 지지선으로 삼고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미국 증시 급락이 다시 또 찾아와 버린다면 200달러에서 202달러를 최후 지지선으로 삼고 방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부해볼 기업은 바로 크래프트 하인즈인데요. 우리들이 잘 아는 케첩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참고로 해당 기업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도 있습니다. 지분이 약 26.6% 정도 되죠. 최근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회사가 가격 인상을 경고한 지 며칠 만에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북미에서 세 번째로 큰 식음료 회사이자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식음료 회사입니다. 케첩뿐만 아니라 조미료, 치즈, 식사, 고기, 다가음료, 커피 및 기타 식료품을 포함한 식음료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2분기에 이미 제품 가격을 전년 동기 대비 12.4%나 인상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플레 환경은 소비자의 지갑을 얇게 만들어버려도
필수 소비재의 점유율은 유지시키죠. 어쩔 수 없이 필수 소비재는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포장식품 전문회사의 가격 결정력 유지와 마진 보호 능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해볼 수 있겠고, 다가올 경기 침체를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형이자 공격적인 플레이로 인식하고, 또한 점유율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와 크래프트 하인즈는 4분기에도 미국의 수요 강세 추세가 지속되고 3분기 이후 마진 역시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크래프트 하인즈 일봉이고요.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주요 저항 구간이었던 30불 중반대에서 38.5달러까지 돌파한 다음에 지지까지 성공했습니다. 위로 저항은 42.5에서 43달러, 최종 저항은 44.5달러 정도까지 위로 약 플러스 10% 정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증시 급락이 일어난다면 38.5달러를 다시 지지선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겠고, 또 만약 급락이 일어난다면 33.38달러 그 밑으로는 32달러까지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하락이 부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지면에 착지하게 해줄 낙하산은 필요하죠. 급락, 폭락이 다시 한번 또 온다면 확실한 성장주 기업 애플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려볼 수 있겠고, 과거 패턴상 경기 침체, 불황 시기에 강했던 기업을 한번 찾아보고 투자해보며 경험을 쌓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